세수 펑크가 엄청나죠. 예. 상반기만 국세 펑크가 39조 8천억 원입니다. 이러니까요. 예. 이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세금을 인하해 줘서 예. 지금 나라 살림이 박살이 났는데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뭐 주로 말입니다. MBC. 예, MBC. 또 뭐 KBS도 가끔 그런 기사가 나와요. MBC 같은 경우는 제 기사 제목보다 더 독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예, 그런 제목, 어떤 제목이 있었냐면요. 이러다가 중남미 된다. 이렇게 났더라. 이러다 중남미 된다. MBC가 그래도 말입니다. 제도권의 언론이에요. 제도권의 언론이면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극적인 거 만들어서 그냥 붕붕 쏘아댑니다. 전 그런 걸 보면 야, 참 세상이 이렇게나 됐구나. 얼마나 MBC가 예, 이게 중심을 못 잡으면 저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는요. 예, 이게 단어를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사실 단어 선택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제도권 언론에서는 해야 되는데 예, 이러다가 중남미 된다. 그런 제목을 보니까 참 야, 나는 개인인데 제도권에 어마어마한 예, 방송국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예, 능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빌미를 주고 있는 건 맞아요. 세수 펑크가 39조 8천억 원이 났으니까. 실제로 보세요. 2022년에 1월에서부터 6월까지 218조 3천억 원이 거쳤다면 올해는요. 178조 5천억 원, 39조 8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예, 여기에 예, 퍼센트로 보면 18.2%가 줄어드는 효과예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다양한 견해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를 감세해줘서 국세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자 감세 때문에 국세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경제를 모르는구나.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사를 쓸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부자 감세를 뭘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법인세 1% 낮춘 게 부자 감세입니까?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은 기업이에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기업이 살아야 수출도 많이 하고요. 나라 경제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거 찔끔 내려서 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게 부자 감세라고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 지금 종합부동산세나 혹은 재산세 낮춰줬다? 이게 부자 감세라고요? 아니 서민들이 다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은 가혹하게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세금 때문에 못 살겠네. 그래서 결국 바꾼 거 아니에요. 정권을 바꾼 거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 죽이기였다는 이야기예요. 중산층 죽이기였다. 왜 이런 것은 생각을 못 할까요? 예, 여기에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요. 경기 침체입니다. 예, 경기 침체가 왜 왔는지 생각을 안 해보나요? 경기 침체가 왜 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요. 세계 경제가 어렵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저는 최악의 통제 방역이 우리 경제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2년 1개월 동안의 통제 방역은요. 바닥 경제를 죽게 만들고 있고요. 자영업자를 고난 속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망했어요. 예. 지금 현재도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들은요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빚에.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저임금을 멋대로 많이 올렸잖아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다 죽어나는 거야.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말입니다. 이게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공급망을 무너지게 만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공급망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올 일이에요. 공급망이 무너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미 우리는 41.6%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여기 올려놓은 데다가 더 올라갔으니까 우리 경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비 안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어렵죠. 다른 나라보다 어려우니까 국세가 덜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세가. 그만큼 말입니다.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도 그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거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세 이러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지금 세 가지라는 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작년보다 다 줄었죠. 소득세는 11조 7천억 원이 줄어서 57조 9천억 원입니다. 법인세는 16조 8천억 원이 줄어서 46조 7천억 원이에요. 부가세는 4조 5천억 원이 줄어서 35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말입니다. 여러분. 법인세를 덜 낸다. 깎아줘서 덜 낼까요? 깎아줘서 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려워서 매출이 덜 늘어나서 덜 나는 겁니다. 1%포인트 깎아준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경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부가세 보세요. 부가세는 뭐 다른 거하고 필요 없죠. 부가세가 4조 5천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35조 7천억 원이 됐어요. 이게 40조가 넘던 것이 지금 절반 4조 5천억 원이 줄었다니까 부가세가 준다는 건 경기가 완전히 다운됐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상속 증여세도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8천만 원이 줄었어요.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7조 9천억 원 됐으니까요. 상속 증여세도. 뭐 상속 증여세 지금까지 손댄 거 없거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5조 3천억 원, 증권거래소도 3천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6천억 원, 기타도 20조 4천억 원인데요.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지표들이 다 줄어드니까 경제 전체적으로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추경을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경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세의 구조조정, 쉽게 말하면 예산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산을 박근혜 정부 때 말기에 국가 예산이 400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한민국의 예산이 말입니다. 607조가 넘어요. 20%가 아니라 50%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의 구조조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국세가 줄어드는 것, 이것을 막아가야 된다. 그래서 긴축으로 가야지 대한민국 재정이 단단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세수 결손이 역대급으로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경제가 워낙 나빠졌으니까요. 게다가 세금도 지금 받는 것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것은요. 통합 긴축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게 나라 살림살이가 탄탄해져야지 앞으로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수가 펑크가 많이 났다고 해서 여러분 베네수엘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남미 된다가 베네수엘라 된다는 뜻이잖아요. 베네수엘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나라 국가만 탄탄해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되는 게 나라 돈이 없잖아요.
하도 돈을 많이 뿌려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런 착각 접어두고 저는 접어두고 시장을 시장처럼 바라봤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기사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빠르게 개혁을 끌고 가야 돼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이렇게 늦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요. 경제 진짜 망가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늦는 것에 대해서는요. 진짜 경고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